차태용이 지승돈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모두에게 발각됐습니다. 이날 백지연은 배혜자가 준 돈이 자신이 도난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무림의 결혼식장까지 찾아갑니다. 5만원권이 일련 번호가 AA로 시작되는 걸 발견한 백지연은 식사 중인 배혜자를 찾아내 돈의 출처를 묻는데요. 배혜자는 고봉이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위 남기둥이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그냥 가게 손님들한테 받은 돈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백지연은 2009년에 처음 발행된 돈이 아직까지 돌아다닐 확률이 희박하다며 자신의 돈이 맞다고 확신했고, 함께 간 아들 서강준은 그때 5만원권이 조 단위로 발행됐다는데 엄마 돈 아니어도 AA로 시작되는 돈이 9천억 더 있다면서 답답해합니다. 백지연은 필이 딱 왔다며 지금 도둑놈들이 내 돈을 펑펑 쓰고 있다며 소리쳤습니다. 한편 축의금 1억 5천만 원을 받은 이무림은 엄마 고봉이 몰래 지승돈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며 이다림의 수술비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를 갚겠다며 1억 5천을 건넵니다. 지승돈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았고 곁에 있던 백지연은 고봉이와 그렇게 친한 사이였냐며 위화함을 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차태용은 서강주를 찾았고 이다림이 이 회사에 다니게 하지 말라며 경고를 하는데요. 차태용은 다림이가 10년 이상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다며 자식도 나 몰라라 하는 냉동인간한테서 상처받는 꼴을 못 본다고 염려를 했습니다. 서강주는 아버지를 냉동인간이라고 폄하하는 말에 분노하며 자신도 차태용 못지않게 이다림을 아끼고 있다며 난 다림이를 짝사랑하는 놈이라고 밝힙니다. 차태용은 너나 내 아버지나 사람한테 차갑게 상처 주는 건 똑같다며 다림이한테 전화한다고 해놓고는 희망 고문 시켰잖냐며 다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서강주는 뭘 다 들었냐며 당황을 했고 차태용은 남자 새끼가 돼가지고 비겁하다며 비난을 합니다. 이어 다림이 비서 못하게 하고 운전도 가르쳐주지 말라며 다림이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서강주는 사라지는 차태용에 소리치며 욕을 내뱉었고 이다림과 이차림이 밖에서 듣는데요. 차태용이 나오는 것을 목격한 무슨 일이냐며 자신을 보러 회사에 온 거냐며 흐뭇해합니다. 이다림은 서강주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방을 찾았고 서강주는 과거 자신과 모텔에 갔던 일까지 차태용에게 다 말한 거냐며 따져묻는데요. 부인하던 이다림은 차태용을 다시 불러들였고 자신이 했던 말이 뭐였는지를 그대로 말하라며 서강주의 오해를 풀려 했습니다. 차태용은 이다림이 비서도 하지 못하게 하고 운전도 가르쳐주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고 이를 듣고 있던 이차림이 다림이가 얼마나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막냐며 오히려 차태용을 비난합니다. 서강주는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고 엄마 백지연이 어둠 속에서 무언가 뒤지는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백지연은 이무림이 가져온 1억 5천을 찾으려 했고 서강주는 지승돈이 이다림의 수술비를 빌려줬다는 말에 놀랍니다. 백지연은 1억 5천 속에 자신의 돈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려고 했고 서강주는 아버지 돈인데 손댔다 들키면 어쩌려 그러냐며 백지연을 막습니다. 서강주는 자신이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고 1억 5천만 원을 일일이 세어봅니다. 서강주는 일련 번호가 AA로 시작되는 5만원권이 딱 1억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혼란을 느꼈습니다. 한편 이다림은 비서로 첫 출근을 하는데요. 하필 비서실장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이다림은 긴장을 합니다. 서강주는 내내 이다림을 따라다니며 챙겼고 이다림은 그런 서강주의 조언에 힘입어 하나하나 일을 준비해 갔습니다. 서강주는 비서의 옷차림도 중요하다며 너 오늘 예쁘다고 이다림을 칭찬했습니다. 또한 이다림에게 짝사랑한다고 밝혔고 이다림은 그런 것 같다며 네 마음이니 접던지 펴던지 네가 알아서 하라고 무관심을 드러냅니다. 그런 가운데 지승돈은 전날 밤 이무림이 들고 온 1억 5천을 들고 고봉이의 세탁소를 찾아갔습니다. 네 아들이 이다림의 수술비를 갚겠다고 1억 5천을 갖고 왔다며 건네주는데요. 고봉이는 축의금을 도로 돌려준 이무림에 속상해했고 그 사이 배달시킨 짜장면이 도착합니다.
돈을 갖다 주러 점심도 거르고 온 지승돈은 짜장면을 먹고 싶어 했고 마침 속상해하며 입맛이 떨어졌다는 고봉이는 지승돈과 함께 짜장면을 먹습니다. 지승돈은 옛날 생각이 난다며 예전에 한 개 시켜서 너랑 나눠 먹은 짜장면이 제일 맛있었다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지승돈은 짜장면을 먹으며 아들한테도 숨긴 8억이 어디서 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며 돈 많은 남자친구라도 있냐고 묻습니다. 고봉이는 땅을 팠다고 말했고 지승돈은 농담으로 듣고 지나쳐버립니다. 어느새 누그러진 지승돈은 이다림이 비서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며 널 닮아서 잘할 거라며 고봉이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시누이 이미연은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하게 됐고 고봉이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안길래와 이만득은 이를 답답하게 여겼지만 고봉이는 그런 이미연을 위로하며 이혼이 뭐 어떠냐고 응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차태용은 호스피스로부터 생모인 노예리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차태용은 급히 짐을 챙겨 집을 나서는데요. 무슨 일인지 황당해하던 고봉이는 걱정하며 차태용의 방을 들여다봤고 두고 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발견합니다. 바로 지승돈과 친자로 나온 결과지에 충격받은 고봉이는 당장 지승돈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한편 백재현은 지승돈의 핸드폰에 노예리가 보낸 메시지를 보게 됐고 외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지승돈의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한 백재현은 지승돈이 칫솔을 챙기는 영상을 발견했고 지승돈이 유전자 검사에 대해 알아보며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따로 아들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백재현은 회사로 찾아가 다짜고짜 지승돈의 뺨을 때렸고 나 몰래 숨겨둔 아들이 있냐고 따져묻습니다. 차태용을 아들처럼 생각하는 고봉이 역시 지승돈의 사무실에 들이닥쳐 지승돈의 뺨을 때렸고 우리 태용이를 너랑 노예리가 낳아서 버린 거냐고 추궁하는데요. 갑자기 뺨을 맞은 지승돈은 양뺨을 감싸지며 억울함에 울먹입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고봉이는 차태용을 가엾게 여기며 다 지승돈의 탓이라며 원망을 하고 이를 듣고 있던 서강준은 차태용이 그렇게 불쌍하지 않다며 건물의 주식까지 재산도 많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제서야 차태용에 대해 알게 된 고봉이는 차태용과 긴밀한 사이인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세탁소와 빌라 건물주가 누구냐며 차태용인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차태용의 비밀을 지키려는 부동산 사장은 난처해 하는데요. 과연 차태용이 없는 사이 모든 비밀이 밝혀지게 될지 고봉이가 차태용의 비밀을 알게 될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